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이 박영선입니다. 영어 이름은 Sunny Park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아는 저한테는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저는 1996년서부터 1999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일보 국장님 되시는 강승태 국장님과 저는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상암 순복음교회. 지금 그게 이름이 예수인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여기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제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살았던 지역,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가서 방문하고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성희 회장님께서 와달라고 그러실 때 정말 뭐라고 할까, 저의 미국에서의 삶의 시작이 다시 여기를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고요. 부에나팍시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인구는 83,000명인데 2010년, 지금 이 숫자는 2010년 센서스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굉장한 인구 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의 25% 정도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들이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오셨거든요. 그 이유가 라드니 킹 사건이 있을 때 그때 LA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가먼 디스트릭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오렌지 카운티로 오셨고, 처음 가든 그로브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와서 부에나파크, 풀러튼 이 지역에 지금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살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히스패닉 인구까지 합치면 55%가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의 인종을 가진 도시예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5명의 시의원 중에 소수 민족으로는 1명이고요. 그리고 부에나파크 역사상 그러니까 소수의 여성으로서는 처음 시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2018년 12월 12일 날 선서식을 하고 지금 1년 정도의 시정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주로 1년 동안 담당했던 분야는 문화, 홍보 이쪽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것을 맡게 되고 너무 기뻤던 이유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소수계 민족이 이 시에서 많은 문화적인 어떤 cultural difference를 overcome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만큼 좋은 그런 교류, 외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김치 만드는 페스티벌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아리랑 페스티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한인들에 대한 이런 문화들이 많고요. 저도 사실은 2020년 센서스 담당 시의원이에요. 지금 제가 아무래도 한 명의 소수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히스패닉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오셔서 히스패닉 처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종차별을 느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거를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함께 움직여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작년에 했던 업적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시정 활동으로서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Dual Language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제가 도입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회마다 항상 의제가 먼저 나와요. 미국은 시에서 어떤 시나 주정부, 그 다음 페더럴 정부에서 퍼블릭 미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미리 공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브라운 액트라는 게 있어서 미리 한 3일 전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의 의제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중 언어를 쓰는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닌 분들이 주민이 오셔서 발표를 할 때에는 시에서 저희들 돈을 내서 taxpayer의 돈으로 assistant, language translator를 반드시 provide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LA에서 2018년에 홈리스 쉘터 큰 문제 있으셨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주류 사회에서는 림비즘이라고 그래서 이 지역 그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다 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공격을 했지만 저희 한인 사회에서는 이거는 어떤 그 이기주의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정한 법적으로 합법적인 통보가 없이 어떤 의견 그 결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6번, 7번의 그 시리 랠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저희도 홈리스 쉘터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홈리스 쉘터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한인 시니어 하우징이 있는데 바로 근처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에다가 이야기한 것은 히스패닉,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은 인구가 히스패닉, 코리안, 그 다음에 필리피노, 인디안 이런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법에서 정하는 것이 전체 인구의 3% 이상의 그 인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 에트닉 그룹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분들의 특히 이런 본인의 권리,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하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에 영향이 되는 시의제를 발제하고 그리고 디스커스 할 때에는 시에서 시비로 경비로 통역관을 이렇게 해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참 인트레스팅했던 게 이 문제를 퍼블릭리 이야기할 때에는 다 시의원들이 오케이 5명이 다 했는데 privately 얘기할 때는 한 몇 명의 시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you live in the US, you should speak in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That's right, 맞다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1세들에게 있어서 영어를 그 미팅에 나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으로 하기에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당면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second generation에게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especially first generation Koreans who need to make ends meet 맘앤팝 다 나가서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영어에 대한 requirement을 하는 거는 it's a little unfair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의 시의원으로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시청에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선입관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거를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선거를 나왔느냐. 저는 변호사, 유산상속 변호사를 20년 정도 했어요. NIU에서도 러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저희 남편도 변호사예요. 오렌지 카운티 변호사인데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왔어요. 어떤 뭐 거창한 그런 이유보다는 저는 사실 전문 목회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는 언니, 로스앤젤레스 검사로 일하시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배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을 도와서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 돌아가신 분 있으시죠? 언니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많은 어떤 디프레션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잃었거든요.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한국말을 하면서 유산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제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신 한인분들 참 많이 도와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것보다는 내 시간 동안에 뭔가를 좀 해야겠다, 남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나오면서 하게 된 것이 그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퇴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산 상속, 돈이 없으시더라도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 그러니까 의료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서류를 그냥 공짜로 하시는 일들을 제가 발렌티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보니까 직업적으로는 돈을 벌죠. 그리고 프라이빗 시간에는 나가서 뭐 무료 상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오시면은 그런 서류 해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변호사 협회에서 혹시 회장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등이 떠밀려가지고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장을 했는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캘리포니아에는 상원 의원이 40명이에요. 그리고 하원 의원이 80명이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 40명 중에 의원장이 오렌지 카운티에 에이지언 여자분이 에이지언 파퓰레이션을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사람을 스테이트 레벨에 임명을 하는 임명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그런 opportunity가 온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within 20 minutes you have to come and have a meeting. 그분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버리 hils에서 그때 미팅하고 있었거든요. 막 갔어요. 가서 딱 10분 만나고, 그리고 제가 그 임명직을 얻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캘리포니아의 회계사 협회. 캘리포니아에는 회계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0만 명의 회계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그 클라이언트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프로페셔널 그 스탠다드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주 법을 통과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부에나파크 시에서 시의원으로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어떤 폴리티컬 앰비션을 가지고 날 때부터 내가 여기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군요. 정말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제가 제 개인적인 고통을 이렇게 오버컴 하려고 하다가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이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제 그 폴리티컬 커리어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드라마틱했던 것이 부에나파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구가 5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5개인데 제 지구가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예요.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에 3곳에 한국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다니면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나와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머티리얼을 들고서 가가호 방문을 했는데 정치력 신장이라는 부분이 제가 절감을 했던 게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그리고 유권자 등록도 부에나파크에 새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주소에 있는 그 voter registration이 트랜스퍼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가가호 방문을 막 하다가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발렌티어들이 생겼어요. 한 300명 정도의 발렌티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 지구의 유권자 수가 7,500명이었어요. 한국분이 2,000명이에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전체가 다 투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투표율이 50%예요. 그럼 3,500명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 사람들만 나와서 투표를 하면 이건 분명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자신 있게 했어요. 그리고 제 상대는 누구였냐면 백인 여성 시장이었어요. 이 정치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역 시장을 누르고 초선인 제가 아무것도 해본 정치 경험을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현역 시장을 누른다는 그 확률이 10%도 안 된대요. 근데
진짜 한국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계속 한국 정치적 신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 표, 이 한 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돈도 많이 모았어요. 제 유산 상속하시던 그 고객들이 얼바인, 뭐 샌디에고 다 종이 쪽지, 손편지 쓰셔서 박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가 너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면서 뭐 100불, 200불 정말 싼 집도 다 꺼내서 사주셨거든요. 시장하고 저에 비하면 시장은 7만 불을 모으고 저는 20만 불을 모았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거가 11월 6일 날 있었거든요. 2018년 3주 전. 그 한 4주 전서부터 저희들이 그 선거 그 사인이 있죠. Sunny Park for Buena Park 이런 거를 꼭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미리 그 지역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 상점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인사드리고 여기다 꽂아도 되죠.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이 여기다 제가 꽂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꽂을 텐데 그러면 이 지역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제가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를 모니터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다른 종류의 그런 사인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거를 해도 되죠. 왜냐면 자기 프로퍼리니까 그렇죠? 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제 사인이 근데 어느 날부터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의 한 1000도치 이상이 되는 사인이 없어졌어요. 나가면 큰 사인을 어떤 곳에서 해놓은 데다가 5번이나 없어지고 그리고서 저희가 이거를 무슨 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도둑을 잡아야 되나까지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커머셜 빌딩에 그 한국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우리 비디오에 누가 잡혔다는 거예요. 제 사인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와서 SUV에서 그 여성 시장 되시는 분의 사인을 꺼내는 게 잡힌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시장님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 되시는 분한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에서 신고를 안 받아줘요. 신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경찰에서 이거는 this is not something reportabl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근데 제 사인 지금 1000불 이상 잊어버렸다. 1000불 이상이면 felony 아니냐. 그러니까 그 범인을 찾아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막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3주 전, 선거 딱 3주 전 제가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서부터 그 부재자 투표 그게 딱 나갔는데 집에 이제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주 전에 집에서 나오는데 밖에 제 집 바로 앞에 Carpetbagger, No Sunny Park. Carpetbagger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Carpetbagger라는 말이 정치적인 용어인데 카펫 있죠? 카페트를 롤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정치 뜨내기를 Carpetbagger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제 딸이 중학교 애가 Mom, there's a sign for you. It says no sunny park. What's going on?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나갔죠. 나가서 제가 그 지역을 일지구를 제가 아침이면 선거를 뛰면서 항상 아침이면 나가서 제 지구를 쭉 돌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그 사자가 자기 지역 쫙 도는 것처럼 제가 항상 돌았어요. 도는데 도대체 몇 개 사인이 있는지를 보러 딱 나갔는데 눈으로 어림짐작을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찰서에 가져가도 경찰이 리포트를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인을 보니까 누가 했는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원래 여기 real property 그 real estate 에이전트 계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for sale sign, any signs 밑에 보면은 이름이 있어야 돼요. license number. 그래야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responsibility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인에는 아무런 주인이 없어요. 제가 캠페인 컨셉
컨설턴트한테 전화를 했더니 that's a illegal sign. 법으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잘 잡았어. 네, 잘 잡았다. 제가 나가가지고 사인을 2개를 가지고서 제 차에다가 넣고 오렌지 카운티 voter registrar's office. 그러니까 로컬 일렉션은 시에서 담당하지만 그 바로 위에 거는 그 투표국에서 카운티 투표국에서 하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서 사인을 2개를 가지고 그리고 가고 있는데 제 치과 의사 이제 한국 닥터예요. 그분 프로퍼리 있는 데를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인을 인스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제가 나왔어요. 차에서 나와서 I'm not a carpetbagger. My daughter goes to Buena Park Junior High. This is an insult. 내가 이러면서 This is an illegal sign. Why are you installing this illegal sign? 이랬더니 이 남자분이, 백인 남자분이 비디오를 찍으면서 Sunny Park stealing the carpetbagger sign. You're a carpetbagger. Stealing the sign. You're gonna be charged for petty theft. 절도로 너를 기소를 하겠다고. 비디오를 찍고 Fox News, Channel 11, 하하하 이걸 찍은 거 있죠. 그래서 전 갑자기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누가 오는데 시장에 남편이 차를 타고 와서 저를 막 쫓아오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차를 다시 타고서 도망을 갔어요. 추격 전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쫓아오죠? 내 전화기는 거의 배터리가 닳았어요. 왠지. 그래서 아는 저를 도와주던 그 발렌티어 하시는 언니네 집으로 갔어요. 내가 Joyce, he's following me. Please call the police. 이러면서 저는 거기를 막 갔거든요. 가서 그랬더니 이 남자가 분이 내리더니 Why are you stealing my sign? 이래요. 그래서 so that's your sign. It's illegal sign. And you are mayor's husband.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자고 너가 얼마나 훔쳤는지. 그래서 내가 I don't have to show anything to you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를 가지고 그분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30분을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야 이거 완전히 영화를 찍었다 내가 막 이러면서 딱 나왔거든요. 경찰차가 4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에 연행을 하는 거 있죠. 제가 그랬어요. 가면서 This is all political stunt. They're gonna use it against me. 내가 그랬어요. I know who you guys are with the mayor.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변호사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릴리즈를 했는데 그 남자가 찍은 그 비디오가 부에나타운 폴리스 디파트먼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마치 제가 진짜로 뭘 훔친 것처럼 뒤에 어떤 내용 아무것도 없이 Political candidate stealing mayor sign 이래가지고 그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집에 Fox News, CBS 다 왔어요. 제가 근데 저희 발렌티어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걸 보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그 사인을 손을 대가지고 우리들한테 전화를 해야지 우리가 가서 뽑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maybe you're right. 내가 그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this is injustice. 내가 나온 이유는 이 carpetbagger 사인이라는 거는 나를 위한 인설트이기도 하지만 this is a discrimination against the entire immigrant community. 이거는 우리 보고 뜨내기처럼 여기 와서 정치력 한번 해보려고 나왔더니 경찰에 그냥 갖다가 집어던지고 나는 절대 내가 여기서 I will never give up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300명의 발렌티어들이 다 나가셔서 한국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빨리 유권자 등록 빨리 해서 다 붙이라고. 그리고 저는 미국 사람들을 돌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마다 나갔어요. 나갔더니 첫 집에 갔더니 you're a thief. I'm not gonna vote for you.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I saw you on TV yesterday. 내가 You know, everything has two sides of story. So if you can give me 1 minute, let me tell you about my side of story. And isn't it fair if you're in my situ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 내 사인을 훔쳐갔고, 그리고 그런 비디오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경찰이 메이로 결국 편을 들어서 그래서 나를 연행을 한 거다. 그리고 나는 이런 퍼미션이 있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더니 원래 사실은 이 메이어가 그렇게 파퓰러한 메이어가 아니었어요. 저희 동네에 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를 이분이 패스를 시키면서 디벨로퍼하고 무슨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파퓰러한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메이어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You know, thank you for coming to me. I'll vote for you. 이렇게 해서 결국은 투표가 개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선거를 다 끝냈어요. 끝내고 이거는 분명히 안 된다.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도둑이잖아요. 지금 절도 도둑처럼 이제 몰렸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안 되겠다. 근데 마음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개표가 23일 동안 됐어요. 유권자 투표 부재자 투표 때문에 처음 딱 엑짓을 나오는데 투표 당일날 투표 당일날 나오는데 제가 57 vot이 비하인드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57표를 더 많이 하고 제가 2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투표수가 33개, 31, 29, 3 vote. 5시면은 투표국에서 이거를 컴퓨터로 올리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I'm gonna have a 5 p.m. heart attack. 5시만 되면 up and down 세크라멘토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세크라멘토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샌디에고에 있는 아는 분들까지 텍스트 Wow, today you are only 2 votes behind. 기뻐. 계속 기도해. 저는 매일같이 가서 은혜 한인교회가 저희 집 근처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다른 기도는 안 했어요. 여기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제 종교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자꾸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For His power and glory and kingdom forever. 이 말이 저한테는 너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이 정치라는 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10%밖에 안 되는구나. 나머지 90%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는 하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선거가 마지막 개표되는 날 16표를 이겼어요. 네, so every vote counts. 내가 안 해도 돼. 그리고 거기 제 아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셔야 돼요. 꼭 도와주세요. 가서 아침에 커피 사드리면서 하신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제가 만지면 안 돼요. 우리 저기 발렌티어 오시게 하셔가지고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한인분들이 만든 한인 시의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물론 한국 사람들 숫자가 저희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카펫베거 사인이 거의 1년 동안 법정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랬어요. 저도 변호사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변호사고 야, 이 사인이 it's only $3.
I had only one. You said I took only one side. I had a permission from the own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nobody is above the law.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 네가 시의원이 됐다고 우리가 풀어줄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럼 let's go to the trial. I have my own defense. 이렇게 해서 트라이얼을 갖고 그리고 트라이얼에서 10 to 2 not guilty로 디스미스가 됐어요. 바로 12월 초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 한인들의 그 정치력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 남편 형사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중간에 기겁하지 않고 견뎠던 거지. 만일 그냥 보통 사람이신 분이 이런 제 상황에 있었으면 너무 겁나서 아마 중간에서 그만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So what's next? 나는 이제 뭐 연방도 가고 뭐 주요도 하원도 가고 그래야지. 근데 정치적 신장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높은 자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정말 주민들하고 피부를 맞닿을 수 있는 곳에서 정치적 신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 경찰국, 그리고 시니어 센터 그런 데 가면 다 백인들 사진 4개, 저 사진 딱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게 제가 아니라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심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높은 자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교육국, 그쵸? 그 다음에 보통 주민회 이런 데서부터 모든 곳곳마다 한인들이 하나씩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정치 머신이라는 말이 있죠. political 머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각자의 분야에서 폴리틱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높은 거 다 좋은데요. 아주 아래서부터 하다못해 PTA 프레지던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한인들만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은 아니에요. 저희 시에 있는 시민들의 발전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정치 사인 케이스가 클리어가 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미국 거기에 오래 살으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셔가지고 컴플레인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디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사실은 변호사 하면 20-30만 불 벌거든요. 저는 지금 시의원으로 1,000불 벌어요. 한 달에 1,000불. 그리고 뭐 car allowance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부에나팍 시에서는 한인 시의원이 나오기에는 10년도 넘게 걸리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또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다 절도범들이야. 다 도둑놈,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저는 그거를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반드시 나는 명예훼손을 하고 그리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인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좋은 결과를 얻은 거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신 목사님들 뭐 제가 아시는 분들 시에다 검사실에다가 편지도 많이 써주셨어요. 이 카펫백을 사인이 우리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가 웨스트 된 다음에는요 카펫백을 사인을 한국 사람 집에 허락도 안 받고 그 집 앞에다가 꽂고 도망가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자 여기는 내 동네야 너네들 여기 와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런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얼만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한은 절대로 어떤 ethnic background, religious background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 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시는 분은 없도록 제가 노력할 거라고 하는 걸 제가 다짐드릴 수 있어요. 네. 차세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한인 단체들이 저는 한 마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싸우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항상 당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 좌파 우파 나뉘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줄을 쓰고 이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사실 나오는 사람들이 다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큰 sacrifice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저희 어떤 때는 행사를 한 3개, 4개씩 다녀요. 그리고 막 가족들하고 시간 못 보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좀 부족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마음에 차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밀어주는 후보라도 함께 밀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 민족이 모든 자리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는 소수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틀려서 서로 도울 수가 없다면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베트남 친구들과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20만 명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가든 그로브가 지금 거의 다 베트남 사람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리틀 사이건 해서 웨스트민스터 이쪽은 다 베트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를 도와준 친구들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제가 그렇게 돼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내가 너희는 하나도 안 싸운다고. 나는 사실 우리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왜 안 싸우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유권자 등록 너희들 거의 다 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가장 큰 차이점은 베트남은 자기네 나라가 돌아가면 공산당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 땅을 딱 받자마자 영주권, 시민권 들어가고 시민권을 하면서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요. 돌아갈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퍼스널 초이스예요. 그리고 하지만 영주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는 한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틀려도 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자리를 같은 베트남 사람이 절대 나가지를 못한대요. 안에서 그러니까 elders, 그 베트남의 그 커뮤니티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나가면 서포트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어떤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이시안 커뮤니티로 오렌지 카운티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거, we need to be united. 제가 더 다른 얘기도 드릴 건 많지만 사석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도 많지만 제가 느낀 것은 우리는 한 민족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올 때 부에나파크 시에 대한 부에나파크 투데이라고 하는 매거진을 가져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 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제 명함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부에나파크 시의 배지를 가져왔거든요.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부에나파크를 저희가 Center of Southland라고 불러요. 저희 부에나파크 시에서 LA를 가고 그 다음에 아래 얼바인을 가는데 같은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도시예요. 저희는 나츠베리 팜이 있어요. 그래서 theme park이 있거든요. 그리고 골프장이 있어요. 로스 카이리스 골프 코스라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치시는 골프장이 있고요. 시가 사실 풀러튼 시보다는 조금 작기는 해도 돈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오토 센터, 그러니까 카 딜러십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엔터테인먼트 존이 있어서 호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 굉장히 스트롱한 시예요. 오셔서 저희 여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가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아주 큰 박수로 저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순간순간이 우리 정치적 심장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계속 앉아서 들으면서 엄청 중요하구나. 그게 저희가 아니고 저희 2세들을 위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게 시에 들어가면 쭉 백인 얼굴이 있다가 본인 얼굴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애들이 적어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신다는 게 저는 제일 아주 자랑스럽고 본받을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가 더 젊어서 많이 나갔는가 참 후회도 되고요. 농담입니다. 네, 아주 다시 한번 우리 다영선 수현님께 박수 쳐주고 먼 거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 코인 샌프란시스코 주의 신년 할인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가주에 사시는 한인 여러분, 저는 부에나파크 시의 시의원으로 2018년 마지막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한 지 1년 정도 된 써니파크 박영선 시의원입니다. 제가 어떠한 좋은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지금 오클랜드 베이에리어 지역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부에나파크 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인들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구는 로스 카요리스 컨트리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상권이 가장 잘 발달된 곳이에요. 전체 인구의 한 20% 조금 넘게가 한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처음 그 시의원이 된 것이 저희 부에나파크 시의 역사상 첫 번째로 소수의 여성이 시의원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는 시의원이 지금 5명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유일한 소수의 시의원입니다. 1년 동안 시정을 굉장히 바쁘게 했고요.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그 Parks and Recreation이라고 해서 문화 담당하는 시의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부서를 맡게 될지는 다음 1월 14일 시의회에서 결정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북가주에서 러스쿨을 나왔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인 교회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상황 순복음교회에서 다녀서 유학생활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리운 지역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2020년에도 이 한인 사회가 정말로 주류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좀 더 성장한 그런 소수민족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